드디어 여름의 시작이네요. 공장용 선풍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장용 선풍기를 저희가 실내에서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야외용이에요. 아니 뭐 야외에서 선풍기를 틀어주느냐고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청님은 알고 있죠. 왜일까요? 이 습한 이 공기를 좀 그래도 좀 쾌적한 느낌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은 사실은 그래요. 저희가 여기가 이제 야외라서 되게 애들 잘 클 것 같이 보이시지만 작년에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이유는 여기 전나무가 많이 자라고 지금도 보면 이게 이렇게 앞쪽에 나무들이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습기 도움처럼 이렇게 다 가둬 놓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이쪽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도 공기를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더울 때는 이렇게 틀어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확실히 일찍 더워지는 것 같고 오늘 비가 한 이틀 정도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침부터 일찍 온다고 했는데 늦어졌어요. 오늘 4시부터 온대요, 비가. 또 밑에 지방은 오지 않나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한 300mm 온다고 얘기도 하던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7월 달이면 실내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선풍기 없이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공장용 선풍기를 이제 새로 하나 드렸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저희가 따로 사용을 하고 또 필요하더라고요. 소리가 굉장히 크죠? 커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이거 제가 하나에가 4만원 미만으로 줬을걸? 38,000원 이 정도 선하고. 그 정도 선일 거예요. 예. 그런데 효과는 크고 뭐 이렇게 회전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바람을 불어주기에는 좋기는 한데 가정에서 쓰기에는 좀 크고 소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서큘레이터라든가 뭐 이런 거 쓰시고요. 그리고 다이소 선풍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쬐끄만 거 오늘 나 씻어서 놨는데 요거 있잖아요. 제가 겨울에도 계속 켜놓고 있었는데 요 겨울에는 많이 키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쓰던 애들을 오늘 씻었네요. 진짜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씻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네. 이제 본격적으로 쓸 때가 됐는데 요거 말고도 저희는 위에 저 선풍기 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단으로 된 것도 돌아가고 뭐 선풍기란 선풍기 저기도 달렸고요. 여기도 달렸고요. 막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게 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유 꼬질꼬질하네. 지저분한 거 진짜 많이 붙었죠. 연중 돌아가는 애라서 그래요. 얘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애인데 오늘 날씨를 실내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실내 기준으로 보면은 25.5도, 습도는 67% 이렇게 되고 실외는 25도에 81%. 습도가 높네. 습도가 아까 90 몇 프로까지 갔었어요. 아침이라서 특히나 더 그런데 24도 70% 이렇게 찍히면 제가 위험 신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넘어선 거예요. 이럴 때가 이제 중요한데 사실 겨울철에 추위 때 막 추위 걱정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추위보다도 이 더위가 제라늄한테는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더위보다도 사실은 이 습도가, 그러니까 습기가 얘들한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지금 숨을 막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80%, 85%가 넘어가면 애들이 거의 숨을 안 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라늄은 숨을 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 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이 다 그래요. 이 뒤쪽을 보면 기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나가는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된 거. 이게 이렇게 벌어졌을 때 공기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 숨 쉬는 뭐 그런 건데 우리는 요걸 이제 턱밑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요 기공이 밑으로 향해 있고 이 밑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습도가 지금 아까 80%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가 이미 습기가 꽉 차 있어서 얘들이 숨쉬기가 힘든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막 몸에 땀이 나가지고 땀이 쩔어 있으면 어때요? 끈적하고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다가 선풍기가 딱
선풍기를 딱 틀면은 그때 그 갑자기 시원한 그 기운이, 그러니까 땀을 날려버리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라늄도 이 밑에 지금 숨쉬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서 이 밑에 있는 습기가 바깥으로 나면서 실제적으로 습도가 막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습기가 없어지면서 숨을 한번 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름철에 선풍기, 요즘은 서큘레이터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우리는 또 선풍기가 편하잖아요. 그 선풍기 바람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공기를 확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턱 밑 환경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요 선풍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름철에 이 선풍기와 제라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가까운 사이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부터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아마 글쎄요, 지금은 어찌어찌 버틸지는 몰라도 한 다음 주쯤서부터는 뭔가 뭐 이런데 무르는 증상이라든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더워질 즈음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바람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그냥 수치로 말씀을 드린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걸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가 24, 70, 근데 여기 68까지 내려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수분들이 조금 날아가기 시작을 하고, 특히나 바깥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요 수치가 낮은 이유가 선풍기를 틀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잎들도 건강하고 한 이유가 그거고, 또 이렇게 잘라놓고도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순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지금 상태 보세요. 잘라줬는데 요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남아있던 물들이 절단면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에 고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과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여름철에 댕강을 하는 게 생각보다도 좀 위험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좀 더 예쁘게 잘 말랐어야 되는 건데 요 가지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가지가 되는 게 이렇게 물러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잘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멀쩡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수분이 과하게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 안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라늄은 사실은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식물이에요. 얘들이 살던 곳은 우리나라 장마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곳이에요. 얘들이 사는 데는 여름에 온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요. 40도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습기가 없어요. 너무나 건조한 곳이에요.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에서 얘들이 처음에 왔거든요. 아니, 얘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 제라늄이 원산지가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는 어찌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우리의 봄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봄 온도가 22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올라갈 때 건조하니까 우리 앞쪽에 막 지금 제라늄 키우는 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막 꽃도 피고 막 삽목하면 성공하고, 그때가 남아프리카의 겨울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름은 이제 40도가 넘어가요. 그럼 40도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냐. 우리 40도면 우리는 30몇 도만 가도 애들이 가더라 막 이러는데, 그 40도가 넘어가도 애들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서 아주 건강하게 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또 꽃이 막 피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이유가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습도까지도 내려가요. 40%, 30%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이 밑에서 무르거나 그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건조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을 자도 이런 거지. 잠을 자는데 코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잠 못 자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여름철은 얘들한테는 사실은 혹독한 그런 기후라서, 이때 잘 보내려고 한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선풍기인데, 이 선풍기를 그러면 어떻게 틀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한 2m 정도가 돼요. 왜냐면 가까이 쫙 갖다 놓으면 너무 센 바람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너무 센 바람. 이게 힘들죠. 그냥 봐도 힘들죠. 그러니까 좀 멀리 둬서 간접으로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고정을 시켜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연풍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흔들어졌다가 약간 또 멈춰놨다가 이렇게 놔주는 그런 상태가 제일 좋고요. 왜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좀 멀리 두고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버텨라 하는 것 뿐이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뭐 그냥 맞닥뜨린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지. 산모기 애들은 어때요? 산모기 애들이 더 심각해요. 지금 여기는 제가 옛날에는 산목방으로 썼었는데 저희가 산모기 애들을 육묘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쪽에 애들이 다 있는데 그쪽은 정말로 시스템으로 그냥 아예 온도라든가 습도를 맞추고 있고 선풍기도 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인데 여기는 옛날부터 저렇게 에어컨을 켜놨어요. 그런데 지금 오픈을 해놔서 에어컨 온도가 25도, 지금 틀어놔도 25도인데 여기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무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산모기 애들, 지금 방금 전에 여기 3개 있는 애들을 뺐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애들이 약간 이제 꼴랑꼴랑 이렇게 갑니다. 여름철 산모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만 작거나 그러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겨울이었으면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 여름철엔 이런 게 아무리 저희가 선풍기를 틀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턱 밑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요렇게 정도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렇게 너무 쬐끔하면 결국 이 밑에서 올라온 습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름철 삽목할 때는 5일은 젖게 이틀은 마르게 보단 약간 그걸 조정해서 3일은 젖게 3일은 마르게 뭐 요렇게 해서 주는 물량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것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름철에 삽목할 때는 조금 그걸 조정을 하는데 사실 집집마다 환경이 달라서 기준점이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제가 숫자로 며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도 어쨌든 선풍기나 이런 에어컨을 틀어서 이 바람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제가 밑에 시원하게 어느 정도는 다 쳐줬어요. 다 쳐줬는데 그래도 잎이 계속 나거든요. 밑에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여름철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때가 3월인가 한참 꽃 피고 막 이럴 때인데 막 잎을 다 잘라주는 애들 꽃 보기도 전에 막 다 잘라주고 그러셔가지고 자르지 말라고 했더니 여름에도 안 자르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름에는 지금 잘라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에가 잎이 좀 뭔가 그 오밀조밀 다 몰려져 있잖아요. 요럴 때는 좀 간격을 좀 벌려서 잎 사이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잘라서 시원하게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잎이 많은 것보다는 뭔가 좀 헐렁한 듯한 느낌. 그리고 특히나 흙에서 가까운 요런 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요런 느낌. 얼떨결에 외목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굉장히 그렇죠. 비어 있죠. 근데 얘는 또 그 사이에 또 잎들이 또 많아졌어요. 날씨가 오늘 내일 비 오고 그 다음은 또 맑은데 저녁 날씨는 또 한 15도로 또 떨어지더라고요. 15도 17도 그러면 얘들은 또 살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그런 날들이 계속 되니까 잘라줘도 잎들이 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또 잘라주네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 가위 들잖아요. 우리가 심심할 때마다 가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가 조금 어둡죠. 여기 위에 불을 안 켰어요. 그래서 조금 어두웠어요. 자, 저 안에도 헐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여름에 뼈라늄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 뼈라늄이 그러니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고 그 에어컨을 켜준 상태에서 22도 정도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습도도 에어컨을 키면은 거의 60% 이하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물 주는 양을 줄일 필요도 없고 그냥 평소에 키우던 것처럼 만약에 줄인다고 해도 아주 조금만 줄여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또 특히나 이제 식물등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꽃이 예쁘게 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베란다에서 그냥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앞쪽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그대로 직격탄으로 오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에어컨 없다, 그냥 막 키운다 하신다면 지금 제가 잎 자르고 이런 것들 정말 따라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꽃도 이제 얘들은 또 이렇게 지고 있고요. 그 개예요. 그 스완랜드 핑크. 여기 안에 있잖아요. 습도라든가 이런 게 맞춰지면서 여름철에도 특별히 여름이다 이런 거 없이 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깥쪽은 제가 되게 예민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제라늄이 요런 상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계속 키우면서 이제 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제가 야외에서 좀 더 버티고 막 그랬는데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실내로 들여서 그냥 또다시 봄을 맞이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그런 결론들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6월입니다. 이게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26년도 6월에 날씨는 내내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근데 이게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무튼 기상청에서 그거는 낭설이다, 뭐 이렇게 확인된 바 없는 얘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단 더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바깥에서 애들을 고생을 시키는 것보단 다 실내로 들여보내는 걸로 저는 결정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에어컨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해드릴 건데, 적어도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직 에어컨 키기는 좀 애매해요. 6월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늦게라도 이제 키시겠지만 아직은 안 키시는 상태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선풍기 틀어주시고요. 두 번째 시원할 수 있게끔 이불 잘라줘서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그래도 못 견딜 것 같으면 에어컨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물 주는 방법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 주는 건 내일 얘기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 주는 양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습도가 높고 비가 온다고 할 때는 미리 물 주시지 마시고 비 온 거 확인하고선 마른 다음에 물 주시는 거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좀 더 구체적인 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비 왔지 흐렸지 며칠째 해가 없네. 창가에 세워놨는데 표정이 왜 이래. 잎은 멀쩡한데 기운이 좀 없고 꽃 생각은 아예 안 나는 눈치네. 아, 햇볕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날씨한테 화낼 수도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지. 그래서 등장 햇볕 장장. 햇볕이 부족할 땐 기분부터 짱짱. 우발라 성분으로 빛을 도와주는 햇볕이 덜 와도 식물은 짱짱. 오늘은 흐려도 마음은 맑음. 해가 안 나와도 나는 준비 완료. 햇볕 장. 장. 햇볕 짱짱.